네, 통변 시작할게요. 자, 이분이 지금 나이는 아직 어린 친구인데, 자, 간목일간이다, 그죠? 간목일간이 5월에 태어났어요, 그죠? 자, 간목은 일단 봄, 여름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점수를 좀 따고 들어가는 게 있어, 그죠? 자, 근데 5월이지만 병화가 떴어, 안 떴어요? 안 떴다, 떴어요. 그죠? 네. 근데 미월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병화가 없어도 있다고 쳐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그랬는데, 5월은 아니야, 아직. 5월은 진짜 병화가 떠야 돼요. 병화가 떠야지 병화값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사주에서는 그래도 이게 5월의 간목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나무냐 죽은 나무냐 그걸 좀 봐줘야 되는데, 항상 생목이냐 사목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봄, 여름은 아무래도 생목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나무가 한참 자라는 시기니까, 그죠? 그럼 이게 사목은 언제가 사목이 될 가능성이 높겠어요? 가을, 겨울이겠죠. 아무래도 가을, 겨울에는 우리가 서리를 맞거나 냉기가 다 이제 온천지가 다 냉기면은 저 나무가 살 확률이 좀 없죠. 그래도 겨울나무라도 병정화가 뜨면 생목으로 봐야 되는데, 가을, 겨울엔 가능성이 좀 떨어져서 그 사목인 경우도 많다, 사주가. 근데 여름에도, 봄, 여름에도 가끔 사목이 돼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봄, 여름에도 이게 사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유축이 다 있거나, 사유축이 다 있으면 뭐가 많아요? 사유축은 금이잖아. 그 금이 너무 많아도 저게 금이 다 잘렸다고 보기 때문에 죽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다? 인호술이 전부 있을 때. 이거는 뭐예요? 나무가 불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5월이기 때문에. 5월은 그래도 뜨거운 계절이잖아요, 그죠? 저 5월을 놓고 인호수를 딱 갖고 있어 버리면 이건 이제 저 간목이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축이라는 글자가 다 있다. 금이 저렇게 투간되고 사유축이라는 글자가 다 있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뿌리가 잘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 나무가 또 죽은 나무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나무는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죠. 네. 5월인데다가 이 자수가 수생목을 해주고 있고, 얘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무토, 진토가 다 아주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여름이니까 아주 갈증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물로 조우를 잘 해주고 있는 구조이다, 그죠? 근데 흠이 하나 있잖아, 저게. 뭐가 안 좋아 보여, 저게? 충? 응? 좌우충? 좌우충보다는, 자, 이 천간에서 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이 경금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저게 지금 한여름에 우박설이 내리는 격인 거예요. 저 경금이 물론 쇠붙이라는 기운도 돼, 도끼도 돼. 도끼도 되는데 이게 가을, 겨울에는 경금이 또 뭐도 된다 그랬어요? 우박? 열매. 우리가 이제 금이라는 기운을 이 경금 공부를 하다 보면 해석해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죠? 원래 자기 성향이 금이니까 금의 기운도 된다, 그죠? 그리고 가을에는 저 금이 가끔은 열매도 된다, 이런 말도 했죠, 그죠? 그리고 이 한여름에는 갑자기 저게 우박서리도 된다. 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때 5월에 이 경금은 생뚱맞게 저 경금이 나와 있다는 거는 저 때는 이 경금으로 나무를 뭐 쳐준다 이 느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벌목시켜주고 경금으로 간목을 잘라주는 거, 벌목해갖고 어떤 동양지목을 만드는 이런 사주도 있어요, 그죠? 그건 가을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이 경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박서리를 내리게 하는 거야. 한여름에 갑자기, 그죠? 그래서 이 경금이 이 아이한테는 조금, 간목한테는 항상 어떤 존재예요? 좀 위협이지.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간목은 옆에서 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렇죠. 간목은 무조건 병화 아니면 임수, 이런 글자들이 와줘야 되잖아. 물이 많다고 할 때는 가끔 무토도 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병화든 임수든 이런 글자를 옆에 포진하는 게 어쨌거나 저 간목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단 말이에요. 꽃을 피우니까. 이건 지금 5월에 큰 과실나무잖아. 물상으로 그려보면 큰 산에 있는 과실나무잖아, 이게. 그죠? 큰 복숭아나무다, 큰 사과나무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가을이면 이게 열매로 보기 때문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로도 해석이 돼. 근데 지금 5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저 금들이 다 안 익을 계절이잖아. 과일이 언제 익어요? 다 가을에 있잖아.
한창 자라나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을 열매로 보는 게 아니고 뭐로 본다? 우박, 서리, 뭐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모습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이 경금이 항상 간목을 조금 위협하고 있는 모습은 좀 있다. 그리고 경금이 한 개만 아니죠. 여기 신금이 또 있잖아. 갑신이잖아. 그죠? 이 신금이 지금 두 개나 있다 보니까 저 신금의 기운에 눌려서 사는 모습도 있다. 그래서 저 아이 성향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인성을 깔고 있는 모습이 아주 반듯한 아이죠. 밑에 인성을 깔고 있잖아. 근데 주변의 경금들 기운 때문에 내가 늘 이렇게 조금 강박관념까지는 아니지만 주변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 아이인 거예요. 저게 좋게 표현을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배려심이 되게 많다. 주변을 너무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본인은 정작 어떤 모습이에요?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평간은 7살이라 그러잖아. 7살. 그죠? 평간 7살이 우리 사주에 있으면 그 아이는 잘못 가면 노이로제가 있어요. 노이로제. 이런 수준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노이로제가 안 걸렸어. 왜 안 걸렸을까요? 보이세요? 오화 때문에. 자, 이 오화가 얘를 지금 뭐 해주고 있어요? 제사를 해주고 있잖아. 자, 경금 녹이는 거는 병화가 좋아요? 정화가 좋아요? 정화입니다. 얘를 위로 올리면 뭐예요? 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지에 있는 이 신금도 이 오화가 녹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오화가 백만불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사주에 8글자를 우리가 이제 통편반에서 볼 때는 뭘 해야 되냐면 나한테 해 끼치는 게 어떤 글자고 그거를 고쳐주는 용신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찾는 방법이잖아. 그죠? 근데 그 글자가 빨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걸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어떻게 모든 걸 풀어나가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그래서 저 오화가 나한테는 핵이죠, 핵. 근데 저 핵이 치매를 받고 있어. 어떻게 치매를 받고 있어요? 수국. 좌우충이 무섭잖아. 이 오화가 깨지면 돼야 안 돼요. 이 아이한테는 지금 이 금이 나한테는 약간 흉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오화를 지금 이 경금을 오화로 다 녹이고 있잖아. 그럼 이 오화가 온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글자인데. 근데 오화가 지금 옆에서 뭘 당하고 있어요? 좌우충을 당하고 있죠. 원래 물하고 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물이 이기잖아. 그럼 수국화 시켜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또 하나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용신이 참 뚜렷한데도 이 용신이 항상 자수한테서 위협을 좀 받고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저 아이는 그럼 저 자수가 이게 자수가 또 뭐를 하고 있어요? 옆에서 합까지 하고 있잖아. 그럼 저 세력이 커 안 커요? 그죠. 엄청 큰 거야. 그래서 이 자진 합수하는 이 세력이 항상 이 오화를 끌까 안 끌까 그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운에서 저 물을 자꾸 보태주는 기운이 들어오면 저 오화가 꺼져버리면 저 아이는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저 오화가 계속 살아있으면은 잘 나갈 것이고, 그죠? 자, 그렇게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운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대운을 보는데 대운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좋게 가요? 나쁘게 가요? 안 좋게 가요. 자, 일대 미, 태어나서 미는 참 좋다, 그죠? 미토만큼 좋은 게 없죠? 자, 잠이 토로 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진토화가 되죠, 그죠? 그래서 간목들한테는 가장 좋은 글자가 뭐다? 진토예요. 간목은 이 진토만큼 좋은 게 없어. 물론 이 아이는 지금 자진 합수를 해서 조금 문제가 된 거지만, 자, 이 진토만큼 좋은 글자가 없거든요, 간목들은. 근데 태어나자마자는 미토가 들어왔으니까 이 자수와 미토가 합수해갖고 합을 해서 잠이 진토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아주 애가 잘 컸다, 애가 유복하게 컸을 수도 있고, 그죠? 지운이 이렇게 좋았으니까. 근데 요 임신대원부터는 잘 보면 저게 신금이 들어와서 이 아이한테 좋았을까 나빴을까요? 신금 이 운에는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죠. 물론 아이가, 자, 우리가 유년기, 그러니까 학년기라 그래야 되나? 유년기보다는 이제 학년기가 낫겠다. 학년기는 제가 어떨 때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애들이. 관이 들어야죠. 관이 들어오고 또 인성이 들어올 때.
관인이 들어와야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뭐 들어오면 공부를 안 한다? 재. 특히 남자아이들은 항마재, 재가 들어올 때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식상운에도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근데 특별하게 용신을 식상으로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낫지만은 대체적으로도 이 식상이 들어와보면 애들을 놀려고 해. 놀면서 물론 공부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관이 들어갔다는 거는 공부는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시기에, 이 시기에는 심적으로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이 들어오면 자, 어떻게 되어버려요? 신자진 합수가 완전히 되어버렸죠. 그럼 이게 잘못하면 이 간목이 부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저 간목이 떠나가야 되죠. 그럼 내가 부목 곁을 떠나갈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상황이 이 사이에 생기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내가 운이 좋아도 나빠도 어떻다 그랬어요.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양부모 다 계시죠? 예. 군대 갔어요. 지금 현재? 예. 지금 21살이니까 예. 그죠? 임신대원에 군대 갔어요. 아, 그러네.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됐구나, 예, 그죠? 예. 아, 그러면 이 대운 속에 이 아이가 있죠? 예. 자, 이 대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자진 운이 합수가 된다거나 이런 운이 오면은 집등할 일이 생기는데, 예. 그게 지금 언제 갔을까요? 올해 갔나요? 예. 올해 갑진년이잖아. 예. 진이 또 들어왔죠? 예. 자, 이게 자진 갖고 있는데 진이 또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물을 또 보태는 운이잖아, 그죠? 합수가 자꾸 되기 때문에 물이 자꾸 들어오면 저 간목은 또 안 떠요. 을목이 부목이 잘 될까요? 간목이 부목이 잘 될까요? 간목이 더 잘 됩니다. 제가 을목들은 얘네들은 애지간해서 잘 안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삶의 근성이 더 강하다 그랬잖아. 을목은 물이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가 해초라는 게 있어, 해초. 바다 속에서도 살 안 살아요. 그렇죠. 예. 삽니다. 잘 안 죽어, 을목들. 근데 이 간목들은 물이 조금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부목돼 버려요. 물이 뜨거나 아니면 나무가 썩거나 썩을 붙자도 돼요. 뜰 붙자도 되고 썩을 붙자도 되는데, 그래서 나무가 물 위에 떠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뿌리가 썩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원래 간목들이 피해가 더 큽니다. 물이 갑자기 많아져 버리면. 그래서 이 아이가 요 임신대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 집을 떠날 확률이 높다. 아니면 이제 좀 있는 집 같으면 유학을 갈 확률이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왜? 신이 뭐예요, 이게? 지살, 영말, 뭐 이런 글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집 떠나서 생활하는 모습이 좀 있다. 이런 모습도 되고. 자, 근데 지나가는 운들이 이 아이가 지금 다음에는 개유고, 그 다음에 갑술인데, 자, 저런 운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 보이지는 않지. 그러네요. 원래 이 아이가 병화가 여기 떠버렸으면 이런 운도 괜찮아요. 제가 간목에 병화 뜬 사주는 가을, 겨울이든 한겨울이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안에 지금 병화가 안 떴잖아. 안 떴는데 신유술로 간다는 거는 이게 지금 가을의 계절을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가을에 가면 누가 강해져요? 그쵸? 저 사주에서 제일 강해지는 게 누구예요? 이 가을로 가다 보면 누가 제일 강해져? 경금이 제일 강해지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우박소리에서 지나갔고, 이건 이제 도끼가 되는 거예요. 쌍도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도끼로 이 간목을 쳐내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을로 가면 이 금이 이제 미숙지금도 아니고 완성된 금이 돼버리잖아요. 금이 굉장히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동차를 좋아하는 그런 기운이 그 철이 좀 많아서 그럴 수도 그럼요. 있다고 하거든요. 얘는 이 사주는 돈이 뭐냐 하면 철이에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 오화로 이 신금을 잘 녹이는 사주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면 목의 기운이 사실은 토가 돈인, 우리가 십성으로 배울 때는 토가 돈이었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물상으로 좀 봐줘야 돼요. 이 아이는 저 금이 너무 많잖아, 그죠? 예.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요? 신유술로 가면은 금이 너무 강한 거야. 자, 금이 너무 강한데 그럼 이 오화가 있어서 이 오화로 금을 녹이는 이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결국 금이 돈인 거야. 이거 이해 좀 되세요? 이게 좀 십성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땅이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 근데 저 아이가 지금 여기 병화가 떴으면 이게 돈이야. 왜? 내가 땅에서 곡식을 키워서 내가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구조로 가면은 물상이, 그죠? 이게 내한테 돈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이 안에 지금 방향이 어떻게 가버렸어? 가을, 겨울로 가고 있어.
가을 겨울로 가면은 이 아이는 이 땅이 돈이 안 돼. 이 목을 잘 키울 수가 없어. 왜냐면 금이 자꾸 강해지면 이 금극목으로 얘를 다 쳐버리는데, 그죠? 그럼 내 일신의 문제가 일단 생기거든. 그래서 용신을 잡을 때 이 아이가 잘 써먹는 글자는 일단 오화지만은 이 오화로 경금을 녹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철을 녹이는 모습이란 얘기야, 결론은. 그래서 그럼 그럴 때 뭐가 돈이에요? 용광로에서 철 녹이는 사주 같으면은 철이 많아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자동차에 관련된 회사로 갔을 수도 있다 이거지. 자동차 회사에서 뭐 해요? 지금 그 독일의 아우스빌둥 그 합격해놓고 군대 갔습니다. 네. 그럼 그 파트가 어떤 파트인지는 모르겠다 지금. 그죠? 그러니까 독일로 가는 거 예약해놓고 오케이. 독일로 가는 거 잘 가서 안 갔어요. 네. 이 부목 됐으니까 떠야 되잖아. 당연히 내 집을 떠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게 언제쯤 될까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5년에 가겠잖아. 병원년에 가잖아. 좌우충을 또 하잖아. 일지충하면 이때 떠나야 되겠죠. 그럼 이 아이는 병원년에 가게 돼 있다고. 얼추 그때쯤 제대할 때 안 됐나? 그렇죠, 맞죠. 네. 그때쯤 제대할 거예요. 제대하자마자. 그러니까 병원년에 저 아이는 바로 가야 돼. 그죠? 근데 자동차 회사라는 게 저 아이한테는 참 100만 불짜리잖아. 이런 철을 내가 저 회사 안 들어가고 만약에 산다 그런다면 자동차 회사를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몸에 늘 이게 상처가 있어야 돼. 저 연장 때문에 내가 항상 피해를 입는 일이 잘 생기거든요. 칼로, 이거 쌍칼이잖아. 내가 그런 회사에 자동차 뭐 철 만지는 쪽의 회사가 아니었다면은 살면서 어떻게 내가 액을 잘 당해야 돼요. 사고도 잘 당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업상 대체가 뭐예요? 내가 이 업으로, 그죠? 이게 일업자잖아, 그죠? 대체한단 말이야. 일로 대체해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회사로 간 건 너무 잘한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 내가 잘 나가는 건 또 다른 문제야. 환경은 일단 좋은 데로 들어갔죠, 그죠? 내가 어떤 내한테 잘 맞는 환경으로 들어갔지만, 자, 여기서 이제 계유대운이 오고, 이때가 이 아이가 조금 근데 힘들어 보여, 그죠? 조금 힘들 수 있어. 지금은 아직은 여기 임신대운이라서 그래도 차라리 이게 임수가 오는 건 괜찮아. 근데 이 개수가 오게 되면 저 간목은 진짜 뿌리가 썩을 수도 있어요. 지금 부목이 아니고 이제 저때 이제 뿌리가 썩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때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조금 정신적인 우울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 자, 이게 독일로 갔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죠? 내 나라를 떠는 거는 괜찮은데,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아주 썰렁하고 춥잖아. 좀 글루미하잖아, 나라 자체가, 그죠? 이 아이가 그 나라가 맞을까요? 해자축으로 흐르는데. 응? 가을과 해자축으로. 그렇지. 겨울로 완전 신유술로 가고 해자축으로 가는데, 이 아이가 태양이 있으면 독일이든 뭐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병화가 일단 없기 때문에 독일로 가게 되면 이 아이가 요 계유대운에는 조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해요. 자, 그리고 저 갑자일주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이 갑자일주는 밑에 뭐를 깔아놨어요? 자수. 인성을 깔았잖아. 저 어머니의 파워가 세 안 세요? 엄청 세죠. 내가 항상 밑에 일지에 편인이든 정인을 깔면은 누구 파워가 센 거예요? 엄마 파워가 센 겁니다. 엄마가 거의 다 해주다시피 했을 수도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 가면 마마보이로 가는 거야. 이게 마마보이까지는 아니지만 저 아이가 간목이다 보니까 마마보이까지는 아니지만 저 엄마가 굉장히 열심히 헌신봉사해서 애를 키우는 모습이 있죠. 맞습니다. 예. 맞아요. 누님이라고 예, 그러죠. 예. 그렇게 키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갑자도 그렇고 을해도 그렇고 둘 다 인성을 깔아놨는데 뭐 위에 있어요? 물 위에 떠있는 나무들이잖아. 요 두 과들은 항상 제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좀 있다 그랬죠. 약간의 우울을 늘 동반하고 있는 사람. 드러나, 이제 사람들한테 이게 확 드러나 있을 때는 티를 안 내는데, 혼자 있잖아, 이 사람들이. 완전히 급 다운돼. 그런 증상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아이가 독일로 가고, 환경이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면, 아주 정서적으로 좀 힘들어.
외로움 아니면 뭐 그런 고독감 이런 걸 굉장히 심하게 느끼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딴짓도 가끔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외롭다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해줄 수 있는 말은 독일에 너무 오래 있지 마라.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 있다 또 이게 다시 오죠. 예. 왔다가 또 나갈 수도 있고 나라를 바꿀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조금 따뜻한 나라로 가야 돼.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갔다 오는 거죠. 예. 예. 갔다 왔다가 제가 봤을 때 또 나가는데 조금 따뜻한 나라로 가는 게 좋다. 그렇죠. 동남아. 그렇지. 그런 쪽으로 가야 돼. 적어도 이 아이는 미국이나 저런 영국, 독일 이런 쪽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만 조금 참고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 좋겠다. 왜 이 운이 계유대 운이 조금 안 좋고, 요 갑술대 운은 어때요? 좀 낫죠. 좋죠. 때문에. 이 수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이 막아주죠, 그죠? 이 자수도 막아주고, 그리고 이 속에 또 정화가 또 들어가 있죠. 정화까지 합사하기 때문에 저 간목은 여기서는 사실 병화보다 저 정화가 더 좋다 했다 그랬어요. 제일 낫네요. 갑술대가 제일 낫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죠. 예. 원래 남자들은 간목 대운에서 최고까지 올라가요. 내가 그 어떤 조직에 있다 그런다면은 내가 계속 승승장구해서 최고까지 올라가는 대운이 이 갑대운이에요. 그것도 아니라면은 이때 뭐 한다? 독립한다. 독립해서 나와서 내 거 차리고 내가 오너가 되는 모습도 되죠. 자, 근데 이 아이가 봐봐요. 여기서 개에서 갑으로 넘어갈 때 제가 항상 힘들다 그랬죠. 예. 모든 사람들이 대운이 그죠? 갑에서 개로 갈 수도 있고 개에서 갑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죠? 역행이 되냐 순행이 되냐에 따라서. 그럼 이때 제가 항상 좀 많은 걸 겪는다 그랬잖아요. 역경을 다 겪어. 그래서 저 아이는 지금 임신대운보다는 이 계유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정신적인 무장, 정신적인 단도리를 좀 하고 보내야 된다. 그걸 누님한테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죠? 네. 그렇다고 누님이 따라가면 돼,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이 엄마는 따라가려고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저 밑에 저 인성의 영향이 너무 크거든. 예. 모든 사건, 사고에 엄마가 다 개입한다니까. 예, 맞아요. 어머니가 경신일주 아니셨나? 맞아요. 맞죠? 얼마나 쎄, 또 어머니가, 그치? 어머니가 경신일주라면 이게 핫성격 하시잖아. 그러니 저 간목이 여기서도 지금 봐봐요. 자, 아버지가 뭐 한다 그래? 직장 다닌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어머니가 노신다 그랬나요? 어머니는 저기 직장 다닙니다. 예.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경호가 어머니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갑신이 어머니구나. 저 신중에 임수를 엄마로 봐야 될 것 같아. 아버지가 직장인이라면 이게 화급검으로, 그죠? 이 경호가 아버지의 모습이고, 갑신이 어머니의 모습인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 이 금들이 이 아이한테는 조금 부담이라 그랬잖아. 이 중에 하나는 누가 부담이 되고 있죠? 누가 부담이 돼요? 갑신이 더 부담이 되지. 왜냐면 이 아이는 오화를 좋아하잖아. 그렇잖아. 이 상황에서는 아빠를 더 좋아할 수도 있다니까. 엄마를 더 좋아한다 이거보다는 아빠를 좀 더 좋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이제 이 경금들이 이 아이한테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담이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모습들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갑자일주 자체의 특징으로만 봐도 어머니의 어떤 영향권 아래에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 결혼해도 저기는 간섭하거든. 갑자일주도 어머니도 그래요. 아들이 독립해도 며느리한테 엄청 간섭해. 그래서 우리가 일찍 이렇게 정인을 낳든 편인을 낳든 간에 이렇게 놓으면은 부부관계가 어떻다 그랬어요? 안 좋아. 고부관계. 그렇지. 고부 갈등이 생긴다 그랬잖아. 친정 엄마가 간섭을 하든 시어머니가 간섭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간섭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누님이 안 돼야 되지, 그죠? 여기 일지편인 일지정인은 배우자 관계 안 좋아요.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시어머니하고 뚝 떨어져서 살아라. 그리고 친정하고도 뚝 떨어져 살아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는 케이스가 되고, 이게 여자라 그러면은 그 친정 엄마가 사위한테 간섭하는 거예요. 사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부부관계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사람 모습은 그렇게 일은 잘 선택해서 갖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 아이가 오화를 쓰기 때문에 뭐를 써요? 우리가 십성으로는 상관을 쓰잖아. 예. 상관은 결국은 내 재주고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술직으로 가도 괜찮은 아이다 이게. 예, 그 자동차 기술직으로. 예. 아 기술직이죠? 예, 예, 예. 그래 잘 갔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화를 잘 써먹는 사주. 하지만 이 자수가 항상 이 오화를 끌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수의 뿌리가 되는 해가 오면은 저 오화가 잘못하면 꺼지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앞으로 오는 임자, 개축 이런 때가 있잖아. 몇 년 뒤에 오죠 이거. 그죠? 몇 살 때 오더라 이게? 한 7, 8년 뒤에 올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21살이니까 한 30살. 그러니까 딱 이게 계유대운이잖아. 그죠? 임자, 개축 이런 운이 오면 어떻게 이 오화를 다 꺼버리죠. 그럼 이제 이땐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가 건강이 어디가 안 좋겠어요? 오화를 끄면은 그쵸. 심장. 젊은 아이지만 물론 이제 아직 건강을 논할 나이는 아니잖아 우리가. 하지만 이제 공부 삼아 본다면은 그죠? 저 오화가 꺼지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게 뭐예요? 심장계통이고 그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애가 조금 약한 거야. 이 사주도 지금 좀 약하잖아 사실은. 이 오화를 도와주는 글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사주에서 지금 오화 주변의 글자들이 나를 전부다 위협하는 글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심장이 약하다니까. 원래도 심장이 약해. 근데 이제 엄청 효자라 그랬죠. 예. 달리 효자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애가 이렇게 간이 약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대가 세고 막 그러면서도 효자인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자기 거 하면서 엄마한테도 잘해. 근데 이런 아이들은 성향이 어떠냐면은 자기 줏대는 없어요. 그죠. 갑자일주니까. 갑자일주가 그렇게 세진 않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일주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이 구조가 왜 오화가 약해서 그래요. 물론 오화가 있기는 한데 저 오화가 항상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긴장 속에 산다 그랬잖아. 긴장 속에 살고 저 오화가 언제 꺼질지를 모르니까 늘 노심초사하고 사람 모습이 사는 모습이 약간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대드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빨리 수긍을 해야 돼. 빨리 수긍을 해야지 내가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경신일주인데 엄마한테 대들면 사람 못 살아 제가. 잘려버려요. 한 칼에 치잖아. 그리고 안 그래도 얘 금겸이 옆에 딱 붙었어. 얘는 항상 지금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엄마한테 효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효자입니다. 바로 누나가 을미일주예요. 그 누나가. 아니 경신이라면서. 아니 누나. 얘 누나. 아, 이 아이한테 누나가 또 있어요? 얼미는 깡다고 있죠. 얼미는 안 그래. 백호니까. 백호다. 엄마한테 안 지죠. 엄마한테 안 지죠. 절대 안 지지. 을목이라도 얕잡아 보면 안 돼. 을미는 강해요. 근데 얘는 간목이라도 힘이 없다니까. 좀 그런 게 있어. 갑자라서 다 그런 건 아니고 갑자라도 옆에 어떤 걸 놓느냐에 따라 되게 센 애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 오화가 뭐예요? 심장이라 그랬잖아. 간땡이가 작단 말이야. 심장이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돼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좌우축이 저렇게 있으니까 자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이게 사람이 보호 본능이 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안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람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디 나가면 절대 사람들하고 안 부딪혀요. 부딪히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거든. 근데 이제 강한 사람들은 그럴까 안 그럴까요? 안 그래. 덤벼요. 막 싸우지. 급이 없거든. 튼튼하면 그렇다고. 근데 이 아이 지금 튼튼하지는 않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아이를 키울 때는 이제 어린애 같으면은 엄마가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 큰 소리 치는 거에도 놀래 애들이. 그래서 애들 껴끼한다. 그런 모습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세게 다루지 말라고 누님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직은 나이가 어리잖아.
그리고 이 득치는 굉장히 큽니다. 득치는 굉장히 산만하게 커요. 뭐 덩치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딱 보면 덩치하고 간목이니까 당연히 이 무진을 또 나왔으니까 덩치는 이렇지 얘가. 근데 강다구가 없다고. 그래서 저런 아이들이 환경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독일이라는 환경을 가버리면은 이 대운에 들어가면은 아이가 좀 힘들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좀 빨리 독일에서 빼내오는 방법도 괜찮다 이거지. 기회만 있으면 빨리 나와라. 요렇게. 순환 공과가요. 응? 순환 공과. 그게 뭐죠? 순환곰. 순한 곰, 그렇지. 곰은 곰인데 순한 곰. 근데 여기 해자축으로 가면 좀 이렇게 또 좋을 볼 수는 없는데 위에는 또 병정어가 뜨니까 그래도 그때는 좀 낫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뜰 때는 좀 낫지. 한결 낫지. 여기 이거보다는 훨 낫지. 이게 하나 떠오는 거 안 떠오는 거 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게 저기 갑경병정으로 이렇게 벽갑을 이루면은 그때는 어떻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지 한번 질문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제가. 정화가 들어오면은 이때는 위에 천간에 정화만 하나 들어오면은 아주 대발하지. 왜냐하면 정화로 경금을 녹여서 경금으로 간목을 쪼개주는 벽갑 인정이 되는 구조가 돼버리면 아주 괜찮지. 근데 저기 위에 간목 사이에 경금이 있어서 충이 생기잖아요. 충발을 일으키는 상황인데 벽갑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천간은 천간끼리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에서 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래요? 네. 아니 연간하고 지금 충을 이루잖아요. 이거? 이건 상관없어요. 정화가 들어와도 이거는 이 간목은 원래 간목 자체도 얘도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그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요? 하여튼 여기 정화가 들어오면은 저 사주는 대길이지. 저 경건만 녹여줄 수 있어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말년의 대기라는 사주네요. 그렇게 볼 수 있네요. 68대운에. 아무래도 저 정화 뜰 때가 최고인데. 근데 이제 그게 지지에 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대기란다고 볼 수는 없고. 정화 뜨는 거는 참 좋은데 이 오화는 축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설기가 제가 너무 강하게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저게 축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축에서 정화가 임묘되잖아요. 임묘도 되고.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사주에서 용신을 쓸 때 병화 쓰는 사람과 정화 쓰는 사람들이 이 정화들은 축에 오거나 진토가 오면은 제가 자기 길을 못 핀다 그랬잖아요. 이 아이는 지금 위로 띄우면 정하고 밑에는 오하잖아, 그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이런 지지에서 얘는 지금 지지에서 써먹고 있는 아이니까, 그죠? 그래서 축이 오거나 진이 오면은 힘을 못 써. 저게 병오나 뭐 이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병자고 정축이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들어와가지고. 겨울 가는 운들이기 때문에 이게 겨울로 갈 때는 얘네들 힘이 있어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 이 병화가 떠도 병화가 힘이 없다고. 그리고 이 정화는 겨울이 오면 좋죠. 아주 힘을 좀 쓸까 했는데 또 밑에 뭐를 깔고 와버려서 축을 깔고 와버렸잖아. 정미나 병호 그랬었으면. 그렇지. 그랬으면 저 대운에 한번 아주 대발하는데 저 축이라서 조금 그래. 또 궁금한 게 뭐였죠? 제가 다 적었는데 뭐. 부인은 어떤 부인을 만나는 부인. 자, 저 부인 자리가 원래 이 아이가 오화를 잘 쓰는 아이인데, 그죠? 자, 이 오화를 만나면 최고잖아. 근데 이미 배우자 자리에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엄마가 들어와 있잖아. 일단 그거부터 좀 틀린 거지, 그지? 그리고 배우자 자리에 용신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귀신이 들어와 있잖아. 배우자 자리에 오화가 딱 자리만 바뀌었어도 이 아이가 되게 좋았다니까요. 자월에 사실 이게 갑오일이었으면 더 좋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배우자 자리에 일단 이 아이한테는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자수가 아예 귀신은 아니지. 여름이니까, 그죠? 하지만 나한테 용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여자를 만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도 35 이후에 만나면 자진 합의돼가지고 좋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이 자진 합의되면 물이 더 많아지면 이 간목이 뜨는데 그럼 내 여자 때문에 맨날 불안하다는 얘기야. 엄마하고 좋을 수 있는데 자기한테는 안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고부간에 요거는 아니 고부간이 아니고 이거는 내 자식 자리도 되고 부인 자리도 되죠. 그러니까 내 자식하고는 합의 드는데 이게 만약에 부인 자리로 본다면은
물론 이 자진 합은 하고는 있지만은 이 사주 간목에서 이 진토나 잔은 합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 간목한테는 좋은 영향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경호에 관련된 내 삶의 어떤 그 세월이 한 29, 30이잖아, 그죠? 예. 이때 결혼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이 아이는. 조금 일찍 결혼하는 게 낫다 이거야. 왜냐면 이 경호를 만나면 차라리 이 아이 오화는 도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땐 좌우충을 좀 안 봐도 돼. 왜냐면 1차적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용신을 빨리 뭘 써야 돼. 그럴 때는 뭐부터 봐야 돼? 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충파는 나중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읽어줄 때 충도 보고 합도 보고 보기는 보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어떤 다른 걸 1차적으로 보고 난 뒤에 해석을 해주는 거고 이 아이가 가장 급하게 써야 되는 게 있잖아. 그건 오화잖아요. 그럼 이 오화에 관련된 애를 만나는 게 급선무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둘이 관계를 조금 봐주는데 뭐 이렇게 만나도 한 번씩은 이건 깨진다 이거보다 어떤 분 의미겠어요? 좀 떨어져 산다. 왜냐면 이미 내가 용신 자리에 들어가 있는 여자를 만나면은 사이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인 때문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충이다. 이건 뭐예요? 조금 떨어져서 살 일이 생긴다. 애들이 뭐 요즘 그런 애들 많잖아요. 각자 일이 있으면은, 그죠? 약간 떨어져 사는 모습이다. 만약에 저 경우랑 결혼을 하면 그런 모습이지. 하지만 얘랑은 결혼하면 사이는 좋은 듯 하나 결국 이 아이한테는 사실 그닥 도움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얘는 빨리 결혼하는 게 낫습니다. 언제? 30 전에. 그죠? 30 전에. 저 경우를 만나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월지랑 일지가 충하면요, 좌우충이면 부모랑 내 배우자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가능성도 볼 수 있나요? 아니야. 부모하고 자식은 거의 이쪽으로 보는 게 좋아. 그 사주 주인의, 그러니까 내 시부모랑 내 아내랑 사이가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렇게는 안 해요, 부모 자리. 그렇게까지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운시가 또 정제가 또 들어와 버렸다, 그치? 예. 그러니까 이게 와이프 때문에 힘들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내가 좀 고민할 일은 한 번은 생길 수 있다는 구조가 이미 나와버렸네, 여기, 그치? 또 정제네, 정제. 현재도 아니고 정제. 애가 좀 미스터리물, 공상물 이런 걸 좋아하나 보다. 과학 이런 거. 저런 애들은 낚시도 좋아하고요. 골프도 좋아해, 이런 아이들은. 골프를 저는 좋아하는 건데. 신금, 요 운씨가 신금으로 올 때. 골프랑 관련해서. 네, 여기 연장이잖아. 작은 섬세한 연장이잖아. 날카로운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프도 됩니다. 그래서 저 신금을 앞에 놓은 사람들은 골프 다 좋아해요. 저도 이게 신축이거든. 다 좋아합니다. 얘 나중에 골프하면 잘해요. 목화를 이렇게 목화상관을 썼잖아요. 금수상관 쓰는 것보다 목화상관 쓰는 아이들이 운동은 훨씬 잘해요. 드러나는 것도 그렇고 몸도 더 유연해요. 얘는 벌써 차갑잖아. 몸이 뻣뻣하다는 얘기고 목화는 뭐예요? 보들보들 야들야들하단 말이거든. 그래서 운동 잘하는 아이들은 목화 상관 쓰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얘는 지금 목화 상관을 쓰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골프하면 잘해요, 저런 아이들은. 그리고 저 목사주들은 이 땅을 좋아하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땅 밟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게 잔디밭이에요. 또 궁금하신 게 뭐였죠? 그러고 자식은? 자식은? 아직 젊지만. 자, 저 자식은 무진으로 봐줘도 되죠, 그죠? 어차피 뭐 요즘 애들 다 기본으로 늦게 결혼하니까 이 무진으로 봐야 되는데 애들 자체는 든든하죠. 무진 백호잖아, 저게, 그죠? 무진 백호를 낳기 때문에 애들 모습은 튼튼하고 좋아.
근데 나하고는 어떤 관계라 그래서 아까 자진 합을 하면서 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끔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구조도 됩니다. 저 구조는. 그리고 우리가 십성론으로 봐도 금이 이 아이한테는 자식이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저 금이 사실은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물론 일로서 내가 업상대처를 하고 있지만은 금 자체가 나한테는 좋지는 않잖아. 신약한 구조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늘 좀 버겁다 그래야 되나? 이 아이들이 너무 잘났어. 아빠보다 더 잘났어. 자, 갑자가 더 잘나 보여? 무진이 잘나 보여? 무진이 더 잘나 보이잖아. 그러니까 애들 모습은 되게 번듯하고 좋은데 그 아이들이 늘 좀 버거워. 내가 감당하기가 좀 버겁다? 그런 모습이지. 근데 애들 자체는 잘 나가는 애들. 해석하는 거 쉽죠?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차근차근 뜯어보면 다 풀려. 선생님은 질문 없으세요? 그 48세 대운의 의뢰 대운 때 을경합이 되면서 평관을 잡아주면 그때도 좀 괜찮지 않아요? 저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나쁜 쪽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 경금이 물론 나한테는 부담은 되지만 얘는 지금 이거 갖고 살고 있잖아. 이게 나한테 직장도 되잖아. 네. 근데 이게 을목이 와서 직장을 잡아버린 거죠.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그리고 이게 을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가 아니고 을사나 뭐 을미 이렇게 됐으면 또 모르겠는데 얘가 따뜻한 걸 원하는 아이니까 조우가 필요한 아이잖아요. 네. 근데 이 경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아이한테는 직장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호 직장이 아주 튼튼하고 좋은 직장인데 저기서 지금 을경합으로 묶어가 합거를 해버렸으니까 좋진 않지. 네, 오히려 직장에서 떠날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오히려 저런 아이들은 그 기술도 기술인데 자동차 설계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저도 정비 쪽으로. 정비예요? 정비, 설계, 정비 뭐 이쪽으로 이게 다 배워서. 설계는 완전히 다르잖아. 설계까지 배워야 나중에 정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형 디자인 하는 애들. 그쪽은 아닌 것 그쪽은 같아요. 아니죠. 왜냐면 이 오화를 잘 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갔어도, 왜냐면 얘가 창의력이 되게 뛰어나잖아, 얘가. 감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감각을 잘 살려서 하는 일들이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아예 나갔어도 괜찮고, 물론 지금 하는 일도 나쁘진 않고. 왜냐면 선생님 말대로 이때가 되면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내 일을 할 수도 있거든. 이제 저 아이가 계속 저게 직장 생활을 할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 근데 잘 나가려면 직장이 붙어 있어야 되겠지. 왜냐면 얘가 신강한 구조도 아니고 완전 사업가 구조가 아니잖아요. 갑자 일주를 낳는 자체가 사업가는 아니잖아. 직장인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때 묶이고 어려움이 좀 오더라도 버텨야 되겠지. 나오면 절대 안 된다. 버텨라. 이렇게 해서 퇴직할 때까지 가는 게 제일 낫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의뢰대운을 견디고 난 다음에 병자 대운 때는 뭔가 이제 대운을 견디고 나면 병자 대운 때는 뭔가 좀 더 의뢰 대운 때보다 나은 뭔가가 나올까요? 자, 이게 자오충으로 이 월지충 하는 6대 운에서는 제가 항상 환경의 변화가 생긴다 그랬죠. 이때는 어차피 나와. 이게 58이라는 시점이 우리가 그렇잖아. 이미 이제 직장에서 나올 시점이잖아요. 그런데다 또 이 자오충으로 월지를 충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나오는데, 그리고 병화가 떠버렸잖아. 그리고 식상관이 뜰 때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직장 그만두잖아요. 하지만 이 병화가 좋은 거는 맞는데 식상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본다면 이때 직장을 다 무조건 그만두고 나오는데 새로운 일을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주 잘 나간다 이거는 못 보는 게, 퇴직을 하고 난 뒤에도. 저 아이 같은 경우는 끝까지 봐봐요. 이게 우리가 갑자들은 엄마의 이 그늘을 제가 못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나이 들어도 이 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아이는 초년에 중년에는 이 금을 쓰는 아이고, 그죠? 오화로 금을 잘 녹이는 아이고, 이때 가면은 이 무진을 쓰지 않을까 싶어. 저 무진이 뭐냐면은 결국 자기한테 땅이잖아,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 그쪽 일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임대 쪽 누구 도움으로? 엄마 도움으로. 어머니가 재력이 이때쯤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갑자 일주들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쨌거나 그 엄마의 혜택을 받아. 그래서 이때는 가면은 해자 쪽으로 가면은 더 이상 이 얘네들을 오화로 금 녹이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병정화가 또 오고 이럴 때는 이 무토, 이때 무토가 좋거든요. 이 진토는 나쁘지만 무토는 좋아, 안 좋아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근토잖아요, 이게. 그죠? 근토다 보니까 내가 해가 쪽으로 갈 때는 이 무토가 아주 쓰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무토에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직장이 조금 바뀌는 모습이 있어. 직장 생활을 안 하고 그냥 내 사업 하는 거는 쟤는 타겟을 임대 사업으로 두는 게 가장 좋지. 어머니가 혹시 그 일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 그러니까 예. 이 어머니의 도움이 얘는 끝까지 있다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의 바운더리 내에서 뭔가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재테크를 할 수도 있고 임대 사업만 할 수도 있고 그래. 예. 우리가 이 글자가 좋다고 해서 평생 이 글자를 써먹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운의 흐름에 따라서 얘네들이 빚을 잃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일 안 해. 다른 거 한다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목화운으로 계속 화운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근검도 계속 녹일 수 있는 거야. 그럼 계속 퇴직을 해도 어떻다? 저기에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이때 이제 해자초로 가버리면 이거 못해. 하기 쉽지 않아. 일 받고, 처 받고, 자식 자리 받고. 이 아이가 한 번씩 성격이 왔다 갔다 할까요? 좀 욱하는 게 있어요. 욱하는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얘가. 이 좌우충은 애들 성격이 분명히 있어. 좌우충은 제가 엘리베이터라 그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런 마음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고. 그게 뭐야?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심해지면 공황장애 같은 게 올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요럴 때는 얘가 조금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좌우충 때문에. 마음이 늘 이렇게 사람이 좀 잔잔하게 이렇게 한결같아야 되는데, 이 좌우충 있는 애들은 그런 게 좀 있어. 그게 이제 이 오화가 어디 있는 애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아이는 이때 그런 거야, 이때.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중년기잖아. 초중년기잖아, 그죠? 그러면 얼추 대운을 봤을 때 이맘때쯤 아닐까? 약간 30대? 딱 그맘때거든, 그죠? 그죠? 좌우충 값을 한다니까 심리적으로 막 변화가 너무 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 정서불안 약간 있어. 어떻게 거기도 잘 넘어가요? 그렇지. 이게 넘어가는 이 과정이 이 아이한테는 조금 힘들어 보여. 좌우충의 갑계까지 그렇죠. 역경을 많이 그렇죠. 겪겠네요. 그리고 겪고 나면은 뭔가 결과가 나오겠죠. 갑술대울 때 그럼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그러고 나오니까. 나면 이 갑술이 좋잖아. 그러네요. 그 과정을 좀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돼. 예. 근데 인내를 할 것 같아. 왜? 관성이 많은 아이들은요, 잘 참아요. 견뎌내니까. 네. 꼭 참는 게 있어. 특히 저 간목일간이 옆에 경금을 둔 사람들은요, 저 병관을 옆에 두고 있잖아요. 잘 참더라고.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한 방에 팍 터져. 그게 이제 좌우충 값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운에서 병오년이 온다든가, 뭐 임자년이 온다든가, 이게 이제 중첩될 때가 있죠. 좌우충이, 그죠? 그럴 때 얘가 폭발하는 거야. 잘 참았다가. 평상시는 늘 참잖아. 그래서 이제 저런 때는 잘못하면 사고 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 연간의 갑이 네. 지금 다 경금, 신금으로 약간 고립돼 있잖아요. 근데 저런 게 뭐 사주에 작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저거는 엄마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우리 엄마 모습이 이렇다는 거지. 우리 엄마가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정확하네요. 엄마가 지금 이 경금들 속에 고립대가 있잖아. 시어머니하고 네. 그 시가에 대한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겪었죠. 네. 이 금들이 이게 지금 나한테는 지금 이 간목 입장에서 본다면은 경금이 치고 있고 여기 경금이 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 자식 하나 목생화하는 요 자식 하나 때문에 내가 보고 사는 모습이잖아. 이게 지금 내 아들이잖아. 이 엄마 입장에서 본다면 얘가 지금 아들이잖아. 정확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의 모습이지, 그지? 그럼 금기운이 강해지면 엄마한테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이 금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이 유금이 뿌리가 돼서 올 때가 있죠. 이 경금이 유를 만나면 이게 뭐예요? 양인이잖아. 네. 저 경금이 나한테도 안 그래도 힘들게 하는 구조인데 이 경금이 양인을 만나버리면 엄청 세지는 거죠. 그러면 이 간목을 치든 이 간목을 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엄마가 대신 맞아주면 좋겠지. 그 위팔대운에 그 모가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돌아가신다까지는 아니고 힘들 수 그냥 있다는 힘들 수 얘기죠. 있다. 왜냐면 유가 들어오면 이 경금 힘이 더 세져 버리거든. 얘네들도 힘도 세지잖아. 그럼 이 간목이 못 견뎌요. 견디기 좀 힘들거든. 그래서 요때 우리 엄마가 좀 아플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 요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의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다 소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아프겠다. 어디가 아프겠어요? 여기는 100% 허리입니다, 허리. 우리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역경을 겪을 그렇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엄마 도움 없으면 안 되잖아, 이 아이가. 늘 엄마 도움을 받아야 사는 아이인데, 이 우리 엄마 자리가 지금 여기서 위협을 받아버리면은, 이 아이가 누구한테 지원 사격을 받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자리에서도 한번 읽어줄 필요는 있죠, 그죠? 이 간목이 나한테는 엄마 역할을 해주는데, 유금이 들어오면 이 경신금이 다 세진단 말이야. 그래도 이 엄마는 오와 보고 사는 거야. 아들, 오로지 아들 하면서 사는 맞습니다. 모습. 엄청 끔찍한가 보다. 그죠? 저 갑을 형제 볼 수도 있나요? 형제궁으로 보는 것보다는 엄마 자리가 더 맞을 거예요. 차라리 여기가 우리가 부모 형제궁으로 보잖아, 그죠? 저 경호가 더 나한테는 부모 형제 자리로 보는 게 더 낫고. 저 누나는 지금 뭐 해요? 그 분양 관련이라고 있어요. 분양 관리? 부동산? 부동산 관련. 그럼 어머니와 같이 일을 해요? 누구야? 어머니하고? 저 누나요. 아니 얘 누나. 얘 누나요. 네. 얘 누나는 그 방송 작가. 방송 작가? 예. 을미일주요. 예, 방송 작가. 우리 선생님 그 얘기가 맞네, 그러면. 방송 작가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 형제로 봐도 돼요. 이게 간목이 내 누나의 모습도 되는 거예요. 이 누나도 사는 모습이 엄마처럼 비슷하게 깝깝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 누나도 이 오화를 쓰기 때문에 작가라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 경호를 내가 봤는데, 경호를 보면 저 작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누나가 이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목이 목생활을 보고 상관을 받기 때문에. 그죠? 이 누나도 참을성이 대단하네. 애들이 참을성 하느니 끝내주네. 참고 또 참고야, 진짜. 그러니까 얘도 이 오화를 잘 쓰지만은 이 누나도 이 오화를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신이 누나로 봐도 되겠네. 질문 잘 하셨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정확도를 위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오니까, 그죠? 저 경호가 만약에 누나가 됐다면은 직장 생활 해야 되거든. 자기 작품 활동하는 사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중에는 이 무토가 또 이 아이를 살려줄 겁니다. 저 무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 처음에 경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여자일 수도 있고 일찍 결혼하면 그죠? 경호의 모습도 되지만 또 늦게 결혼하면 이 무토를 갖고 있는 여자도 괜찮기는 하네 지금 보니까. 저 무토도 나쁘진 않아. 무토가 물을 좀 조절해주니까. 그럼요. 왜냐면 이게 해자축으로 가니까. 이 사주에서는 사실 무토가 그닥 도움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운이라는 게 우리가 해자축으로 갈 때 이 무토가 도움이 돼 안 돼요? 엄청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만나도 괜찮다는 그렇지. 지금 보니까 그렇다,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운을 안 봤을 때 이 경우가 가장 좋은데 이 아이가 해자축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 무토도 나쁘지 않다. 그럼 이때 가게 되면 나이가 너무 늦게 가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35 넘어가도 나쁘진 않아요. 아, 무토를 제방으로 보는 그런 겁니까? 제방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해자축으로 흘러가게 되면 물을 막아주는 막아주니까, 역할을 제방으로 해주니까 해주니까. 제 겨울에는 무토가 뭐좀 따뜻하게 그쵸. 덮어주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방풍 역할을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무토도 좋지. 정한 무토 이런 글자들이 저 아이한테는 다 좋은 글자잖아요. 예. 중국 가도 좋겠다. 그리고 중국 가서 하거나 아니면 일본 가서 생활하거나 그런 나라 가서 움직이면 그래도 괜찮고 독일은 좀 아니다 그죠? 하지만 저 병원연에는 충하는 때는 어쨌거나 내가 자리를 뜨게 돼 있으니까 나가는 건 맞아요. 어디든 나가긴 해야 돼. 네. 됐을까요? 예.